저는 이제 인천에서 폐지 수거 어르신들과 함께 네. 어르신들의 삶을 좀 바꿔보고자 폐지를 업사이클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러블리페이퍼를 창업한 기우진 대표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사실 단어가 폐지 아니에요. 네. 폐지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용해서 행복을 추구하는지 정말 좀 뭐라 그럴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게 러블리 페이퍼, 종이로 사랑을 전한다. 사랑스러운 종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그냥 한국말로 얘기하면 뭐 러블리 페이퍼, 사랑스러운 종이 이렇게 네. 이제 읽힐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영어 문장으로 쓰면 love RE를 써서 네. love 리페이퍼예요. 오. 그래서 사랑으로 리는 리사이클의 리자를 따왔거든요. 예. 그래서 사랑으로 새롭게 해서 종이를 이제 만든다. 네. 이런 뜻을 좀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종이를 가지고서는 어떻게 어르신들의 문제를 해결할까? 네. 또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주우시는 폐지를 가지고 어떻게 또 해결할까? 네. 이런 고민들을 치열하게 하면서 좀 창업한 회사인데요. 네. 일단 어르신들이 거리에서 폐지를 많이 줍고 계신 건 아시죠? 그렇죠. 네. 제가 문제 하나 내도 돼요? 네. 전국에 이런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몇 명 정도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요. 뒤에 이렇게 큰 가마니 같은 네네네. 거를 하시고 맞아요. 이렇게 종이 줍는 거를 네네네. 제가 국민학교 때도 보고 맞습니다. 한참 어렸을 때도 본 것 같거든요. 네네. 아버지가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가도 그분들이 계시고 맞아요. 서울역에도 계시고 맞습니다. 지금도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네. 얼마나 될까?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역사도 길고 예. 지금은 더 많은 이제 고령화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더 많은 어르신들이 폐지를 줍고 계신데요. 네. 사실 비공식적인 통계, 공식적인 통계 좀 다르긴 하지만 네. 공식적인 가장 최근 통계로는 42,000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수많은 이제 어르신들이 폐지를 수거해서 네. 생계를 이어가시는데 그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줍는 이제 폐자원이 바로 펫박스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펫박스를 네. 시세보다는 6배 정도 비싸게 어르신한테 직접 매입을 해서 네. 그 펫박스로 업사이클이라는 어떤 그 자원 순환 과정을 통해서 네. 가치 있는 캔버스 아트 작품을 만들어요. 예. 그래서 그 아트 작품을 팔고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다시 어르신들을 돕는 야. 이런 선순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사실 저도 주택에 사는데 아직도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박스를 주우시는 어르신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네. 근데 폐지를 주우시는구나. 얼마나 생활하시기 힘들까. 그래서 음료수를 이렇게 놔드리고 하는데 이런 생각까지는 정말 해본 적이 없거든요. 스스로한테 좀 부끄러움을 느끼는데 어르신들이 주운 폐지가 작품이 된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네. 폐지로 도대체 어떤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간단한 아이디어인데요. 네. 사실 이제 그림을 그리는 캔버스라는 게 이렇게 나무 틀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그 나무 틀 대신에 펫박스를 압축해서 그 밑판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어르신한테 고가로 산 펫박스를 네. 크게 맞게끔 이제 재단한 다음에 예. 풀로 한 3겹 정도로 딱 붙여요. 단단해지거든요. 네. 거기에 캔버스 천을 뒤집어 씌우고 제소라는 페인트를 딱 칠하면 네. 시중에 파는 캔버스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캔버스가 됩니다. 네. 거기에 저희 전국에 한 350여 분의 재능 기부 작가님들이 네. 무상으로 이제 그림을 딱 그려주시면 야. 완벽한 이제 캔버스 아트가 되는 거죠. 그분들도 참 멋있는 동역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사실 이제 처음에 작가님들을 네. 모으겠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캔버스를 딱 만들었는데 네. 시중의 캔버스보다 5배가 비싼 거예요. 예. 왜냐면은 이걸 사람이 다 일일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시중에 캔버스 한 1,000원 정도 하는데 저희는 한 5,000원 정도 팔아야 좀 이익이 남더라고요. 네. 이익이 남아야 어르신들 도울 수 있을 거니까. 근데 이걸 누가 사주겠냐 과연.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더 가치 있고 좋은 걸 만들 수 있을까 하다가 캔버스의 본래 용도가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예. 그림을 그려서 팔자. 좋은 작품.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대표님이요? 네. 대표님.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림 잘 그리세요? 아니, 못 그려요. 그래서 결론은 네. 빈 캔버스가 낫겠다. 근데 여기서 머무를 수 없으니까 이제 재능 기부 한번 받아볼까?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팀원들끼리 내서 그냥 SNS에 딱 올렸는데 올린 지 4시간 만에 150명의 작가님들이 신청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 그런 뜨거운 정이 있어요. 아, 맞아요. 그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뭉칠 때 쫙 정말 자전거 대한민국 하면 따다 맞습니다. 저희도 그 SNS 그거를 계기로 해서 네.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이 사람들한테 공감을 받는다라는 거를 1차적으로 이제 확인을 했죠. 네. 그래서 재능기부 작가님들하고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씩 늘어가지고 예. 350분 정도가 이제 함께 하고 있고요. 야. 그렇게 해서 작품을 보내주시면 사실 그분들 시간도 쓰고 뭐 물감 되게 좋은 물감들 많이 쓰시거든요. 그죠. 본인의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다 순수 창작물이 해야지 판매가 가능하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하고 함께 해주시는 모습이 저희는 너무 감동스럽죠. 야, 정말 참 좋으신 분들이네요. 사실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그런 네. 분들과 같이 하는 게 저는 힘이 됩니다. 정말 귀한 작품이네요. 아주 소중하고 귀하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네, 작품이네요. 맞습니다. 그런 작품을 그 어르신들께서 보시면 그 당신이 준 페이지로 이런 작품이 나왔구나 이런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 캔버스를 저희가 폐지수거 어르신한테 매입도 하지만 실제로 캔버스를 만드는 일도 저희가 고용한 어르신들이 직접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전체 과정을 다 아세요. 그래서 작품이 된 그 캔버스를 보시면은 너무 이제 뿌듯하시고 특별히 저희 캔버스 뒤편에는 이 펫박스를 저희한테 파신 분 어르신들의 성함 그리고 이 캔버스를 만든 어르신들의 성함, 야, 그다음에 이거 작가님들 성함과 작품명 이런 게 다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스토리를 온전히 이제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저번에 저희 이제 내매기에 우간다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나오셨는데 우간다의 여성들이 바느질해서 만든 가방을 주셨어요. 작은 가방들을. 그래서 선물을 받고 집에서 풀렀더니 가방을 만든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맞아요. 이 작품도 받는 분들이 보면 되게 감동일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의 폐지도 비싸게 매입하지만 그분들을 고용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야. 사실은 어르신들이 가장 원하는 건 폐지 줍는 일보다는 다른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 건데 저희도 뭐 작은 일자리지만 그래도 좀 어떤 모델을 만들고 싶은 거죠. 이런 좀 창의적인 일자리, 환경적인 일자리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어떤 역량과 시간을 여기에 투입해서 충분히 가치 있는 걸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실제로 어르신들을 이제 고용해서 어르신들이 지금 19년 7월부터 이제 고용된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꽤 오래 일하고 꽤 계시네요. 이제 코로나도 같이 다 견디고 했던 어르신들이 열심히 작업하셔서 처음엔 되게 힘들어하셨어요. 이거 안 하던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점점 좀 하시면서 지금 거의 뭐 선수가 되셨죠. 또 늦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젠 저한테 잔소리 많이 하세요. 이제 반대로요. 네네. 근데 어르신들 일하시다가 일이 없어지면 아프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일을 하면서 더 건강해지시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행복 지수도 이렇게 높아지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 정말 그런 것 같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소득을 높여드린다, 노동의 어떤 그 강도를 좀 낮춰드린다라는 거에 주안점을 뒀는데 일을 하시다 보니까 열정도 생기시고 그러시죠. 막 더 젊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이제 출근하면은 그런 친구분들 여러 명이서 같이 일하니까 이야기를 계속 쉴 새 없이 일하시다 보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언어가 적절한 언어인지 모르겠지만 사회적 관계망도 관계성도 엄청 증진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폐지 줍는 일 보면은 사실 거리에서 우리가 보면 혼자서 주로 주잖아요. 하루 종일. 근데 이제 같이 일하는 것도 알게 되시고 그래서 젊어지신 것 같고 더 힘이 좀 있으신데 저희 최고령 어르신이 86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왕고참 어르신인데 너무 잘하세요. 저희는 이제 어르신들 이제 한 분 한 분의 삶에서 좀 안전함 그리고 이 어르신들의 소득을 조금이라도 높여드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서적으로 좀 결핍이 있을 수 있는데 어르신들의 정서적 결핍도 유대관계를 통해서 보완하는 이런 좀 작지만 깊은 변화들을 이제 사회적 기업 안에서 좀 만들어내고자 하고 있고요. 나중에는 이제 비영리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좀 더 폭넓은 변화, 법과 제도를 통해 어르신들을 지원하고 보편적으로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화들을 좀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르신들을 자원재생 활동가로 부르신다고 들었는데 그 이름을 붙여주신 이유가 있으세요? 네네. 세상에 보면은 사실 본인이 원치 않은 이름으로 불려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폐지 수집 노인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폐지 수집 노인이라는 말 자체는 어르신들 스스로가 붙인 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누군가가. 폐지가 좀 얕잡아 얘기하면 폐지 따위나 줍는 늙은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다분한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밖에 부를 수 없을까? 만약에 내가 아담이라면 그분의 어떤 정당한 쓰임과 가치와 내용들을 잘 보고 뭔가를 다른 이름을 붙여주고 싶은데 그래서 그분들이 폐지를 줍는 일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막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나라가 나쁜 거는 또 세계 1위 하지만 좋은 것도 세계 1위 하는 것도 있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이 자원 순환율 이게 세계 1위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 이거를 수집 운반하기 때문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예요. 그리고 이 자원 순환율이라는 게 국가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거 이게 나비 효과처럼 국가 신용들을 올리는 저 그런 처음 역할을 알았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분들이 이제 폐지를 줍는 양을 보니까는 1년에 보통 한 168만 톤? 이걸 경제적 가치로 따져 보니까는 900억 원이 좀 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네. 연간. 이거를 우리는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만약에 이분들이 단체로 우리 안 죽겠습니다 해버리면 누군가는 걸 해결해야 되는데 결국 세금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빚지고 있다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 환경적으로는 한 분당 보통 1년에 9톤의 폐지를 주우시는데 이게 나무로 환산하면 1년에 80그루의 소나무와 동등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폐지를 줍는 게 아니라 나무를 1년에 80그루 심는 거랑 똑같은 거죠. 환경적으로. 그래서 이분들의 가치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크다. 근데 이거를 계속 이거를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죠. 저도 부끄럽습니다.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자원재생 활동가라는 명칭을 새롭게 만들고 이걸로 불러줘야 된다라고 계속 이제 뭐 어디서 인터뷰를 하든 누가가 강연을 하든 계속 그렇게 이제 밀고 있죠. 어떨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세요? 사실 제가 이제 10년 전에 이제 1억 활동을 하면서 기업도 만들어야지 하고선 결국 기업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기업을 만들면 당연히 어르신들을 고용해야지라고 했는데 어르신을 딱 고용했는데 저는 이분들한테 어떤 기분일까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러블리페이퍼에 이제 출근하시니까 어떠세요?라고 이제 물어보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저도 너무 궁금해요. 뭐라고 대답하세요? 어르신이 눈 뜨면 갈 데가 있고 가면 같이 일하는 친구가 있고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소풍 가기 전날처럼 설레인다는 거예요. 출근하는 게. 제가 사실 저도 사회적 기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숫자로 이야기하는 게 사실 저한테는 뭔가의 사업적 성과를 증명해야 되는 하나의 수단인데 근데 어르신들의 설레임이나 즐거움 이걸 어떻게 숫자로 표현할 것이며 근데 이분들한테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맞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인데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렇게 설레고 즐겁게 말씀해 주시니까 한 분이라도 더 이렇게 즐겁고 설레게 해주잖아요. 그게 가장 이제 보람 있었던 거예요. 기억에 남는 어르신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 계실까요? 뭐 일단 제가 대안학교 교사 할 때 이제 야간 자율학습 지도 끝나고 나가는데 저 골목에서 깡통 같은 거 이렇게 줍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오다닥 가가지고서는 뭐 하세요? 도와드렸는데 이분이 좀 이렇게 다리가 불편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할머니신데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때는 이제 러블리페이퍼 창업한 지 얼마 안 됐고 고용을 할 수도 없는데 어르신 제가 어르신 고용하고 싶습니다. 그냥 툭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제 연락처하고 주고 제 사무실 같이 가서 보여드리고 근데 지금은 할 수는 없어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근데 결국은 이제 17년에 만났는데 19년 7월에 고용했거든요. 와, 2년. 2년이 지나서 어르신이 저한테 처음 이제 사무실 와가지고 이제 고용돼서 19년도에 고용돼서 사무실 오셔가지고 얘기하는 게 내가 대표님 그때 적어준 그 쪽지에다 준 대표님 번호 그거 내가 지갑에 넣어가지고서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2년 동안 꼬깃꼬깃 갖고 계셨던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가지고서는 그 약속을 지킨 거에 대해서는 그냥 너무 그냥 스스로를 좀 칭찬해주고 싶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 어르신이 그 마음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 작은 약속 하나 한 건데 그거를 잊지 않고 딱 모아주신 거예요. 대표님께서 또
진심으로 말씀하셔서 그 진심이 예, 마음을 울리셨겠죠. 사실 이제 그냥 망하면 안 되고요. 멋있게 망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폐지 수는 어르신들의 그 삶을 바꾼다고 했는데, 바꾸고 나면, 그분의 노동 환경과 인식을 바꾸고 나면 우리 기업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업으로서의 사명을 다 한 거니까. 그럼 우리는 망해도 된다. 우리가 망하는 사회가 훨씬 더 멋진 사회다. 훨씬 더 바른 사회다. 그래서 우리는 망하는 길로 열심히 가고 있고 궁극에 망해야 된다. 그게 멋진 망함이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게 이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 죽음이 필수적인 거라면 우리의 이 기업의 망함도 필수적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멋지게 망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사회가 러블리 페이퍼라는 사회적 기업이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온전해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겠지만 그러면 빈곤도 없고 차별도 없고 가난도 없는 그런 사회였으면 저희 같은 기업이 태생적으로 나오지도 않았겠죠. 그런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멋있게 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계획하시는 것 또 기도 제목 있으면 네. 나눠주십시오. 어르신들에 대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세미나도 하고 컨퍼런스도 하고 예. 뭐 공청회도 하고 해요. 그런 데서 또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네. 같이 이제 어르신들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기도로 좀 중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저희 모두 네. 중보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사단법인을 또 하나 만들고 있거든요. 네. 많은 분들과 함께 이 뜻을 좀 모으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 네. 또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 쪽으로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CTS 영상 선교에 힘이 됩니다.